안녕하세요. 정유소프트 손성필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좀 알게 됐어요.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웃풋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서점에 가서 이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 김재수 랭군이라는 분이 쓴 그 아웃풋 법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됐고, 한 단계 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최근에 읽었던 그 책들 중에서 저는 한 달에 한 두세 권 정도 읽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책들 중에서 정말 독보적으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어가지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상품 등록 열심히 하시는데 또 좋은 이제 성과가 나면 좋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아웃풋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책 저자분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엄청 많은 이제 수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영어를 계속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라든가 강사님한테 또 아니면 필사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풋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이제 아웃풋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인풋 아웃풋이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쭉 구분이 안 되는 게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유튜브를 내가 직접 올려요. 저처럼 이렇게 말을 잘 못하더라도 영상 좀 찍어서 올리고, 바쁘더라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이거는 유튜브를 제가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읽어요. 그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인풋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책을 써요. 뭐 많은 것도 없지만 어쨌든 열심히 한 달 동안 책을 써가지고요,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요. 물론 한 가지 정도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다른 거는 좀 몰라도 한 분야는 어느 정도는 좀 안다, 초보자 정도는 가르쳐 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좀 결혼 안 하시고 있잖아요. 한 4, 50세 정도 되신 특별한 직업이 없으신 백수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백수의 일기 이러시면서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는 걸 봤는데 저 되게 나름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와, 정말 이런 생활을 누가 얘기를 해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약간 취업 안 하고 좀 이렇게 약간 방황하고 있는 좀 청년이 한 명 있어가지고 자주 만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떤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한두 가지는 뭔가 친구한테 할 말은 아마 있지 않을까. 대부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그게 이제 유튜브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본다, 이런 인풋이잖아요. 내가 영화를 찍는다, 아니면 뭐 간단하게라도, 그죠? 요즘 이런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영화 비슷하게 하나 찍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영화를 이제 찍는 거가 이제 아웃풋인 거죠. 그리고 여행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내가 이제 되게 좋은 곳에 여행을 갔어요.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주도나 통영이나 뭐 어디 부산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경치 보면서 잘 쉬었어요. 그래서 충전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인풋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일종의 또 아웃풋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갔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내가 이제 영상을 조금 아름다운 부산바다 찍어가지고 올리면 그게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나를 이제 표현하는 그게 이제 아웃풋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아웃풋을 잘 하시는 분들이요, 요즘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번다 하는 것이 저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나름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를 하고 계신 것 같지만요, 사실상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서점에 가서 어떤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게 여기 맛있다 하면 사진 찍어가 블로그라도 좀 적고, 이렇게 하면 그게 나중에 내가 이제 글쓰기 어떤 그 능력도 늘 수가 있고요, 유명한 블로거가 되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인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뭐 인스타도 그렇고요. 주변에 찾아보면, 막상 찾아보면 정말 많지가 않아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요. 저도 이제 유명한 강사님들 말고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뭐 100만 유튜브가 있다. 뭐 신사임당님이 내 친구다. 이러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나도 한번 채널 나가보자.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10만 유튜브만 돼도 좋을 거, 1만 유튜브만 돼도. 근데 주변에 찾아보면 정말 똑똑하고 좋은 분들은 많은데 유튜브 하고 있는 분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유명한 대학교, 이제 성균관 대학교 좀 유명하죠. 거기에서 이제 이과대학에 이제 교수인데요. 얼마나 이제 우리 똑똑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동생이 이제 고민을 좀 이제 얘기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이제 학생들이 있잖아요. 챗GPT를 활용해서 이 레포트를 쓰다 보니까 교수인 자기보다 더 훌륭한 레포트를 쓰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고민이다. 그리고 도대체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고민이라고, 그런 얘기를 같이 이제 고향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참 골치 아프겠다. 학생들이 진짜 실력이 아니라 챗GPT에서 나온 거 뺏겨가지고 레포트 내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걸 챗GPT를 그죠 잘 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오랫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한 친구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평가가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뭐 문외한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명씩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자기가 알게 된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한번 발표를 시켜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그런 어떤 중요한 토픽이 있어요.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C샵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조건문에 대해서 아는 거 전부 다 얘기해봐라.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챗GPT가 그죠 뭐 이렇게 우리가 그 구글 글래스에 나오지 않는 한은 그런 어떤 도구의 도움 없이 자신이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방식,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챗GPT 시대에도 아웃풋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상품 등록하시고 실패하는 과정, 성공하는 과정들을 좀 유튜브 같은 걸로 찍어서 계속 올리시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상품을 등록해서 상품을 올려놓는 것도 일종의 아웃풋이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어디 식당이나 여행을 가시더라도 뭐 주말에 어디 좋은 데 가셨으면 사진 찍어가지고요, 간단하게 블로그라도 또 페이스북이라도 하면 그게 뭔 도움이 될까 싶지만, 페이스북 열심히 하시는 분들, 블로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돈을 잘 벌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돈도 정말 못 버시는 분들이 그런 거 유튜브 하고 계시고 이러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갈수록 이렇게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유튜브 같은 걸 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내가 자기 검열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쓴 글, 그리고 내가 했던 말, 그리고 그게 나의 어떤 바닥을 보여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남들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좀 실력 있어 보이는데, 잘 모르는 거 막 얘기 떠들고 있으면 잘하는 분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못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글도 내가 잘 못 쓰는 거, 그런 게 이제 공개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사생활 보호받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마인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오픈하면요 도움이 돼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좀 별거 아닌 얘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실 나 자신에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내가 이 정도까지 이 책을 가지고 배웠구나, 그리고 나는 이 정도까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라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 더 못할 확률보다 잘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발전해 가는 게 이런 아웃풋을 통해서 어떤 발전하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검열이라든가 아니면 뭐 약간의 어떤, 너무 이제 사생활 너무 오픈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를 이렇게 좀 드러낼 수 있는 범위의 그런 어떤 리밋을 정해놓고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폐쇄적이고 또 고립된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연습 삼아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저 옛날에 저희가 뭐 유명한 그런 신사임당님이라든가 뭐 그 진용진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영상도 옛날 거를 보면요, 진짜 잘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나보다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분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아웃풋, 정말 인풋도 중요하지만요, 아웃풋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블로그도 해보시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인스타도 하시고요. 또 무엇보다 유튜브도 찍어서 올려보시고요. 아니면 뭐 책을 쓰신다거나 또 누구에게 의견을 말해야 될 시간이 있으면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기보다는요, 내 의견도 한번 말해보시고 이런 식의 아웃풋에 대한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성공하실 확률 엄청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많이 느끼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유튜브도 찍고 있고 프로그램도 조금 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요. 이런 영상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설명하는 영상들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회가 된다면 강의도 자주 하고 이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저의 어떤 생각 변화에 큰 도움이 됐고,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대표님께도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웃풋의 법칙, 아웃풋 법칙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더 퀘스트라는 곳에서 나왔고, 뭐 협찬받은 거 아니고 제가 정말 이 책 읽으면서 나름 되게 젊은 친구가 쓰신 분인데 작가님이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면 영상으로 이거 정리된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책 제목 찾아가지고 유튜브 영상이라도 한번 보시고 지금부터 인풋도 열심히 하시고 무엇보다 아웃풋을 통해서 성과를 많이 만드시고 성공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